안녕하세요. 자동으로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6.91포인트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6,036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2,7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12.98포인트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11억 14억 순매수, 기관은 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장 시작 전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반영성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 인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선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50원 0.05% 시 30분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소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에 이고비가 국내 출시 앞두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대화제약, 인벤티지랩, 샤페론, 페트론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이고비가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줄릭 파마 코리아가 다음 주 15일부터 이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025원으로 책정됐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유통비용, 진료비, 처방비 등을 더할 경우 실제로 이제 부담할 비용이 올 8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ST, 대웅제약,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지속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성과에 힘입은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신약들의 실제 매출 반영 효과가 일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회사들도 잇따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오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실적 공시를 시작으로 잇따라 실적 발표를 진행할 계획인데 작년에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분기 매출 1조 1,569억 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달러 강세 유지,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으로 인한 반사 효과 시작 등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9,33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초 진행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한 회계상 수치가 모두 개선을 마치면서 영업이익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3분기 매출 5,516억, 영업이익 3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폐암치료 신약 렉나자가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 노식자는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미국에 진출시키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실적 개선세는 4분기 들어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 개선이 대부분 해외 매출이 본격화한 제품들의 성장으로 일어난 만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매년 연말연시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요 IR 행사를 앞두고 좋은 파이프라인을 사들이기 시기인 만큼 기술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325%로 0.25% 인하를 했습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또 나인 망가가 9월 일본 앱마켓 소비자 지출 1위 소식에 오르면서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 핑거 스토리, DNC 미디어 등 웹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 할리몬이 이제 현지 시간 10일이죠. 어제였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요 작품으로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7.92%로 강세를 마감했고 우리나라 웹툰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 일본어 서비스 라인망가가 지난 9월 일본 앱 마켓에서 소비자 지출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인망가의 최근 성과에는 지속적인 대형 인기작 신작 발굴이 주했다는 분석이고 또 라인망가의 최근 성과에는 이 라인망가는 또 입학용병, 재혼 황후, 약탈 신부, 상남자 등 한국 웹툰을 비롯해 신열의 구세주 등 현지 웹툰도 올 1억엔 약 9억 원을 넘기면서 대형작 배출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유료 이용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성 웹툰은 언론을 통해 또 글로벌 웹툰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투믹스의 누적 회원이 6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고 최근 2년 새 수성 웹툰이 2천만 명 이상의 투믹스 회원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등에 힘입어서 K 웹툰이 주목받은 영향이라고 수정 웹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신규 물류 창고에 로봇 10배가량에 확대시키고 로봇을 10배가량 확대시키고 또한 테슬라 옵티머스 공개 또한 기대감에 현대무벡스, 두산, 휴림로봇, 휴림네트웍스, 이렌시스, 아지네스텍 등 로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반등 일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이 새 물류 창고에 지금까지 이론의 로봇 기술을 집약해 투입할 것으로 아마존이 밝혔습니다. 기존의 FC 창고에서는 한 곳당 약 5천여 개의 로봇을 사용했지만 루이지애나의 FC 창고에는 10배에 달하는 5만 대의 로봇이 일할 예정이고 로봇 종류만 8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들 로봇이 재고 관리와 출하의 효율성을 높여 배송 비용을 기존보다 25%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10일 진행한 1호 봇데이 행사에서도 휴머노이드 AI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 동영상으로만 공개하던 옵티머스의 실물을 이날 팬들 앞에서 선보인 것으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춤추는 옵티머스, 바에서 음료 서비스하는 옵티머스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는 양산 단계에 이르면 한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고 다만 양산이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에이스테크, 캠시스, 세코닉스, 옵트란텍, 에이스리 시스템 등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10일 현지 시간으로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운행한 때는 로보택시, 무인택시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날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밀 로봇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사이버캡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린 투도어로 디자인됐고 내부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또한 20승 규모의 전기밴인 로보밴 콘셉트카도 등 공개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우리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2026년까지 27년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모델 3와 모델 Y, 모델 S 등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차량을 통해 로보택시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지역에서 감독 없는 주행의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이버캡의 가격에 대해서 3만 달러, 약 43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계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 7개 경합주소 우세 소식이 나오면서 SG, 휴림네트웍스, SY스틸렉, 유신, 현대 에버다임 등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리고 JS나 양자시사 등 남북 경업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지은 7개 경합주에서 지지율 상승을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더일과 에머슨대가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대선 경합주 7곳에서 투표 의향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애리조나에서 49%, 카멜 해리스가 47%로 2% 차로 소폭 앞섰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 조지아는 49%, 노스캐롤라이나는 49%, 펜실베니아도 49% 이렇게 상승하면서 해리스는 각각 1%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시간과 이스콘신에서의 두 후보의 지지율은 49대 49 동률이었고
네바다에서만 해리스가 48대 47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10월달 1일에서 10일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하나마이크론, HBSP, DI, 이오테크닉스, 니노공업, IMT, TSE, 코미코, 오로스테크놀로지, KC텍,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초순 수출액이 153억 1,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수치로 이달 초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들 공휴일이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조일수가 하루 더 많아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주력 품목이 반도체가 호조를 이끌었고 반도체 수출은 45.5% 증가했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고 월간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모건스테인은 AI 혁신 선도 기업의 지위와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으로 엔비디아를 반도체 업체 탑 픽으로 제하긴 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 경영진이 블랙의 칩에 대해 12개월 분량의 판매가 예약이 됐다고 밝혔고 모건스테인이가 엔비디아 투자금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MD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했습니다. AMD가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2023년 말 이전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밝힌 것도 이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32%에서 0.25%로 인하를 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 거부 및 착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알아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시장인데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